코로나19 확산 공포와 국제유가 급락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한 조치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가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는 6월 9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종목의 경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했는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는 6배 증가했을 경우에 적용됐는데 이게 3배로 완화된 겁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5배 이상 증가해서 2배 증가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정부는 주가가 20% 하락한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재 거래일 하루에서 앞으로는 10거래일, 그러니까 2주로 연장됩니다. 어제 한국거래소가 바로 이 시젠, 마이크로젠 등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공매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공매도가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는 특정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미리 팝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나중에는 이 종목이 실제 5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는 건데요. 이 차익 5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내놓은 배경이 뭘까요? 네, 물론 이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이 투기 세력이 가세해 실제 펀더멘탈보다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매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은 3,18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서는 매달 늘어나는 추세더니 3월 들어서는 6,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은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듯 공매도가 개인에게는 불리하고 과도하게 주가 하락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그 정부의 대책이 파급력이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늘리고 이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이 주가 하락은 결국 펀더멘털이지 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2차례 시행됐는데요. 이 당시에도 공매도 관련 조치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피는 3.4% 하락했고 2011년에는 12.1%나 떨어졌습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 결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